제이뮤직 아카이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대로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평론가 황선업 씨를 모시고 2010년대 뮤직 매거진이 선정한 베스트송 100 차트를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대가 말이죠, 저희는 솔직히 잘 몰라요. 이쯤 오면은 이제 정말 2000년대는 그래도 좀 알았는데 2010년대는 저희가 좀 제 시절이죠. 저의 시절. 2010년. 그렇지만 나의 저희에게는 젊었던 시절. 우리에게는 2000년생이시잖아요. 선업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황선업 씨가 이제 중요한데 뭐 그전에도 중요했습니다만은, 자, 2010년대 어떤 경향이 있었습니까? 우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스트리밍의 시대. 서브스크립션이 보편화가 되죠. 해서 이 기준도 조금 달라져요. 지난번에 했던 2000년대의 선출 기준은 오리콘 50위 내에 곡들을 기준으로 했던 반면에 이제 2010년대는 포함해서 네. 빌보드 재팬 핫백의 50위 이내의 곡, 그리고 정식 발매되지 않았더라도 유튜브 공식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중에 300만 회 이상 재생된 것이라는 300만 회. 범위에 들어오는 그런 요즘 피지컬 앨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많죠. 네. 디지털 싱글이 너무나 보편화됐고 그렇죠. 네. 굳이 이제 피지컬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분들도 많죠. 사실 피지컬은 그냥 팬덤끼리의 뭔가 굿즈 굿즈 팬덤을 개념. 위한 굿즈 개념으로 지금은 정착해 있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아무도 CD로 또 음악을 듣지 않고 사가지고 뭐 개봉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유튜브가 또 새로운 음악 소비 플랫폼으로 부상을 했고, 빌보드 재팬이라는 이제 차트가 핫백, 이 차트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순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히트곡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리콘보다는 빌보드 재팬 빌보드 핫백을 재팬.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저번 드리고. 오리콘은 방송에서 한번 이제 강조해 주셨고. 네, 지금도 피지컬 앨범 판매 중심이기 때문에 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인기가 정확히 반영되기는 좀 힘들죠. 네네. 그리고 이제 피지컬은 어쨌든 팬덤이 많은 아이돌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피지컬만 봐서는 전체적인 실제 어떤 음악이 인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실제로 2024년 오리콘 연간 차트를 보니까 죄다 아이돌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밴드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듀서 중심에 한 명의 송라이터가 딱 있고 먼저 뭔가 같이 세션을 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툴 같은 걸로 이미 싹 만들어 온 다음에 세션을 거기다 얻는 약간 그런 식으로의 그런 음악 스타일의 진화, 그리고 아이돌 산업의 전성기. 너무 많은 아이돌, 그리고 각자 다른 매력으로 어필하고. 왜냐면 이제 2000년대 뭐 10년대 초반만 해도 AKB, 뭐 원툴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다양한 색깔을 그쵸. 가진 아이돌들이 이렇게 같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 보컬로이드와 우타이테 신의 약간 메인스트림화가 완전히 정착하게 된 그런 10년대였다. 이렇게 많이 좀 바뀌었네요, 말씀드릴 수 진짜. 예전 같으면은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도 뜻도 알아먹지 못할 그런 단어가 보편화돼 있고 이제 그쪽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위부터. 백위부터. 자, 100위부터 자, 이 40까지 갑니까? 네. 이 뮤직 매거진 지금 이제 표지가 이번에는 네. 서치모스가 나왔는데 2010년. 그때는 2000년대는 키린지가 표지 모델이었는데 키린지. 1위가 아니었어요. 네. 네. 이번엔 어떨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00위부터 달려갑니다. 백위가 워너크락. 워너크락. 카드 감각들이 뭐. 완전 감각들이 뭐. 순위 왜 이렇게 낮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2010년대를 대표하는 밴드 중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내수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외 대중들에게도 그렇죠. 어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뮤직 매거진에서는 순위가 조금 낮네요. 100위? 예. 뭐 이게 시그니처 넘버긴 한데 사실은 저는 5집이나 6집 노래들이 작품적으로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뮤직 매거진에서는 이 노래를 가장 높게 친 것 같은데, 그럼에도 100이라는 것은 저는 살짝 좀 아쉽다. 아, 워너크락이 이거보다 높은 순위 없나요? 없어요. 의외네요. 저도 아쉽습니다.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92위에 JP 더 웨이비라는 초웨이브 대 고멘네. 사실은 일본의 힙합 씬이 어떤 모습을 띄었나,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래퍼 중 한 명이 바로 JP 더 웨이비입니다. 어쨌든 스트리밍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일본 아티스트나 대중들도 이제 해외에 있는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흡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음악들이 경향이 어쨌든 그런 힙합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는데, JP 더 웨이비가 그런 대표 주자 중 한 명이고, 스웩 에티튜드를 기반으로 되게 간결하고 타이트한 그런 트랩 비트 기반으로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자신의 그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진짜 2010년대에 있어서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동시에 가장 트렌디하게 활동을 했던 래퍼 중 한 명이 바로 JP 더 웨이비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JP 더 웨이비.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88위 88위. 사잔이 또 2010년대 사잔이 사잔도 정말 아니 대단한 이 형님들은 도대체
피스토 하이라이트. 피스토 하이라이트. 이름만 가는 거 아니야? 멤버들 다 바뀌구만. 그 뮤비에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단아 박근혜, 시진핑, 아베, 오바마 네. 이러면서 막 떡떡 하는 거 이거 그냥 코아트 케이스키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게.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정권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좀 반동의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이렇게 환원한 그런 우리 얘기라고 아베상, 보시면 될 아베상에 것 같아요. 대해서. 어쨌든 뭐 차별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노래인데 2010년대에서도 이렇게 존재감 있는 좋은 노래를 발표할 수 있다는 그러게요. 그런 뭐랄까 지속력이랄까요, 꾸준함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참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대단한 네.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부침없이 좋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타고났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87의 비슈, 미슈. 프로미스 자 스타, 프로미스 더 스타인 건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돌에 큰 거부감이 없으시다면은 비슈 음악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원래 이제 악기가 없는 펑크 밴드라는 컨셉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아이, 많이 들었죠.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2010년대에 아이돌 씬은 또 퍼퓸 같이 이제 다른 영역으로 양분했던 그룹이 바로 비슈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굉장히 웅장하게 전개되는 곡들도 많고 뭔가 멤버들이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엄청 처절하게 전력을 다해서 부딪히는 그 모습이 이 곡의 그런 비장미랄까요? 그런 것들과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슈가 점점점 조금씩 이름을 알려가기 시작할 때 좀 히트했던 그런 알렸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DJ분이 좋아하셨던 그 쇼와 아이돌 전력을 향해 달리는 아이돌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네. 계속 달리는 분. 계속 달리는. 네. 그리고 83위의 리스토카나 정말 그 서브스크립션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그리고 그 발라드 니시노카나. 한 시대를 평정했던 그때 이제 리스토카나도 그런 케이스예요. 뭐 벨소리라던가 링벨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싱글 단위로 소비되는 그런 스트리밍 시대에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아티스트. 근데 리스토카나도 정말 수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비교적 덜 알려진 곡으로 랭크인이 되어 있고 이 노래가 약간 목가적이고 아이리시풍의 무드가 있어서 기존 히트곡과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확실히. 예, 그래서 더 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중성, 2010년대 대중가요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줄 때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할 가수가 바로 리스토카나다. 예. 그리고 82위는 황선업 씨였다면 순위가 더 높게 랭크가 됐을. 뭐, 탑5 안에 듣지 않았을까? 즈토마요. 즈토마요 나카데 이노이노 교시노 카모. 이 노래가 데뷔곡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보컬로이드라는 서브컬처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진화형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가창이나 스타일은 약간 보카로 피나 우타이테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뭐 매스록이나 블랙뮤직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굉장히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지금 최애 뮤지션 중에 한 명이다. 즈토마요도 피지컬 앨범들 계속 발매하고 있나요? 네, 발매하고 있어요. 발매하고 네, 발매하고 있고 그 EP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발매하고 있고 네. 작품을 꽤 자주 내는 편이에요. 즈토마요 같은 경우 투어 중에도 계속 신곡을 발표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연결해서 이야기할 만한 곡이 이제 82의 센본 작품. 이 노래는 완전 보컬로이드 씬에서 가장 큰 뭐랄까 상징적인 노래. 보컬로이드 씬이 지금과 같은 메인스트림화가 되는 데 있어서 그 근간에 있는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컬로이드를 알게 되고 여기서 활동을 시작하고 또 수많은 미디어 믹스로 전개되면서 이제 그 서브컬처가 지금의 주류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그리고 78위의 에이토 코우스이 이제 이때부터 점점 쇼폼을 통한 히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토의 코우스이라는 노래는 정말 단순해요. 기타 한 대에 그냥 흔히 들을 법한 멜로디와 가사인데 따라하기 쉬우니까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챌린지를 많은 파생 콘텐츠를 이제 낳게 됩니다. SNS에서 틱톡으로 이제 오타템 있다. 그러니까 노래에 맞다라는 이제 그 해시태그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 노래가 이제 화제에 오르면서 굉장히 장기간 차트에서 있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히트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6위의 골든 bomber. 멤시코 때 이 노래는 사실 키시단이랑 저는 비슷한. 저도 키시단 느낌을 받았어요. 엔터테인먼트 성이랑 무엇인가에 대한 좋은 데다. 네, 골든 진짜. 이 노래 하나예요 골든 bomber도 사실. 근데 라이브 진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재밌긴 한데 순위가 조금 높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라이브, 네. 뮤비 뭐 다 재밌어. 근데 사실 노래 제목도 재밌고. 에어밴드잖아요. 에어밴드. 그러니까 사실 그 컨셉이 좀 음악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자신들만의 그런 그치. 코믹함과 정체성으로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지금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이니까 이제 이런 네, 일이 나오는 일본이니까 거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라이브를 페스티벌에서 썸머소니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때 약간 꽁트 같은 네. 거 섞어서 그래서 뭐 멤버 한 명이 드럼 멤버 한 명이 와가지고 아 오늘 이 자리에 선 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실 거다 하고 이제 드럼을 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드럼 밑에 아버지가 숨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성에 대해서 또 다른 느낌을 제시하고 있는 밴드다. 그리고 72위에 오자와 켄지. 오자와 켄지. 인더타이치 때 비교적 최신. 네. 이게 피지컬로는 19년 만에 싱글이었대요. 19년 만에. 그런데 아직도 팝 감각은 죽지 않았다. 오자와 켄지가 그 뮤직 매거진에서 뽑은 90년대 차트에선 정말 쓸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곡을 랭크를 시켰었는데. 네. 예, 근데 이 앨범 되게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뭐 색깔 노을이랑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되게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노래가. 이게 그 소녀 얼굴이 있는 그 맞아요. 앨범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믹싱 자체가 너무 잘 돼 있는 깔끔하게 이 소리가 들리는 게 저는 다른 그런 노래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뭔가 음의 퀄리티로는 뭐 압도적이다. 너무 좋다. 물론 이제 이 노래 자체도 좋지만 사운드의 이 만듦새 할까요? 그런 것들이 유독 더 인상적으로 들려왔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90년대에 그 라이브 앨범 들을 때도 놀랬잖아요. 그 사운드하고 이런 거에. 맞아요. 네. 더 진일보된 약간 네.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69에 이제 여기도 사카모토 신타로. 사카모토 신타로 네.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이 노래는 심지어 앨범에도 수록되지는 않은 곡이에요. 싱글로만? 싱글로만 나와 있는 곡인데 이 노래가 아무래도 이제 그 기준 안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다른 노래들을 모르겠어요. 다른 노래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굳이 앨범에 있는 노래들을 선택을 안 하고 싱글로? 본격적으로 1집 내기 전에 아마 냈던 싱글인가 아마 그럴 건데 이 노래가 들어갔다는 것도 참 이색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앨범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뭐 배규환에 또 3장이 네. 그 당시에 3장 발표했는데 3장이 다 들었었죠. 이분 작년에 공연 왔는데 그렇죠. 예약 공연하는데 하필 개업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이었어요. 그날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작년에 저도 그 아시안팝 페스티벌에서 봤는데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다. 그리고 의외로 신났어요, 되게. 앨범으로 들었을 때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직접 보니까 몰라요. 세트리스트가 그날 그렇게 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흥겹더라고요. 예상보다 훨씬. 앨범으로 들으면 좀 나른한 느낌인데. 네, 나른한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언급하고 싶은 게 이제 62의 오모리스 있고 오모리스 있고. 매직 미러 그리고 67의 요시자와 카요코 로코테루라는 이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두 곡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는 거는 어쨌든 새로운 삶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모리 세이코는 정말 그냥 직관적이고 직설적이고 자기가 하는 얘기를 막 쏟아내는 느낌이에요. 자신을 투영해서. 수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자와 그 노래 안에 그 안에 있는 화자와 본인과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요시다 카요코는 명확히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인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약간 거기다가 목소리나 정체성을 투영한 그런 세계관을 들려주고 있는데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게 상극인 타입이기도 한데 이 노래들에서 그런 것들이 워낙 잘 드러나고 있어서 저는 요시다 카요코 특히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콘서트도 몇 번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두 싱어송라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대중으로서 단일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뭔가 다시금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모리 세이코는 저는 시크게 소마의 그 엔딩곡이었던 섹시 카레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본인이 음악도 다 만들기도 하고 가사도 정말 직설적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7위가 이제 세카이 노와리, 세카이 노와리. 드래곤 나이트, 당연히 이제 2010년대 얘기할 때 나와야 되는 팀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밴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음악 창작 집단입니다 라는 거를 좀 명확히 한 그런 트랙이 아니었나.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댄스 EDM 트랙이거든요. EDM과 뭔가 J-팝이 잘 결합이 되어 있고 특히 이 노래가 후렴이 없이 후렴은 그냥 정말 EDM처럼 멜로디로 이렇게 한다, 쌓아 올린 다음에 드랍. 이 구조가 사실은 일본 아티스트들이 잘 안 하는, 물론 이제 EDM으로서는 굉장히 흔한 그 EDM의 정석이죠. EDM 정석인데 그거를 이제 일본의 최고 아티스트가 최고가들 인기를 달리던 세카이 노와리가 그런 구성을 택했다는 것 자체로도 화제를 좀 많이 모았던. 그리고 54위
차이라는 4인조 밴드인데 그때부터 단순히 내수가 아니라 해외 지향의 음악을 하는 팀들이 생겨납니다. 차이 같은 대표적인 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쉽게도 얼마 전에 작년쯤에 해산을 했습니다만 음악 자체가 전혀 로컬의 그런 성향이 없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오히려 영미권에 더 부합하는 그런 락 사운드. 물론 이제 메시지 측면으로는 일본스러운 느낌이 있었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내수보다는 해외 팬들에게 좀 더 소구력이 있을 만한 그런 음악을 들려줬던 팀이야. 리듬과 그런 그루브 중심의 록 사운드였고요. 사실상 이제 아카이코의 이마사라라는 첫 번째 그 앨범의 곡인데 저는 아카이코엔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EP를 냈을 때부터. 근데 지금 아쉽게도 이제 메인 송라이터였던 스노마이사가 이제 세상을 떠났죠. 전 진짜 충격받은 부고 소식 중에 하나였어요. 갑자기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세상을 떠나는 아티스트들이나 이제 그 연예인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예상만 정확히 사인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실험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면모를 잘 조화시키면서 저는 어쨌든 아카이 코엔이라는 그 존재가 팝씬에서든 록씬에서든 정말 밝게 빛나고 반짝반짝 하던 존재들이었기에 갑자기 이렇게 뭔가 떠났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독자적인 음악성을 보유했고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트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40위권에서 마지막으로 유니즌 스퀘어 가든 비터송도 43위. 기타 스텝 이 노래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보는 사람들 다 아는 노래예요. 그 유니즌 스퀘어 가든이라는 팀은 정말 그 타이트한 연주와 테크니컬한 그런 사운드로 유명한 팀이고 그럼에도 선율에 있어서는 절대 대중성을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타이업이 또 그렇죠. 많이 됐겠죠. 그래서 유니즌 스퀘어 가든 하면은 이 노래가 대표적이고 타이업과의 시너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애니메이션의 영향력이 지금 얼마나 크게 대중음악 씬에 끼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트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1위까지 순위를 알아보지 않고 43위까지 알아봤지만 참고로 41위는 클라이맥스 나이트였고요. 네, 41위까지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상위권 순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또 기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이미지 다음 주 놓치지 마세요.